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종목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회원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런 파생시장에 대한 어떤 시황을 파생시장으로 인한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파생시장으로 좀 미리 예측해보자 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혹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혹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생 쪽을 이런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혹시 저에게는 이렇게 여쭤보더라고. 혹시 당신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느냐, 주식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해 보고요. 저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주식 관련한 유튜브 중에. 요즘에 딱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이나 종목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생 쪽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저는 왜 이런 쪽을 맨 처음에 저 역시도 좀 공부를 하게 됐냐면, 맨 처음에 시작은 이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컴퓨터가 없었을 때 주식을 시작을 했고, 그 주식에서 이제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개인 컴퓨터가 이제 생긴 거죠. 2000년도 초반에 생기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트라는 것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 논문 형식의 이런 보조 지표들을 발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때 이제 온갖 보조 지표들을 다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만들어도 보고 실제 대입도 해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어떤 조건에 오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어떠한 매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차트로 단기 매매, 그러니까 차트로 어떤 매매의 어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을 툭 뱉었다고 해볼게요. 쭉 이렇게 날아가겠죠? 근데 이 날아가는 힘이, 계속 1m, 2m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툭 하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어떤 힘은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툭 하는 요 초입부터 아주 강력한 어떤 일정 짧은 구간, 요 앞에 구간은 직선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부터 공기라든지 어떤 무언가들의 저항으로 서서히, 그리고 어떤 중력과 함께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자들은 이런 겁니다. 이 짧은 신호, 결국엔 자연적인 힘은 포물선을 이루겠지만, 짧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짧은 힘, 요 힘에서는 예측한 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단기 매매의 논리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에게 맞는 딱 정확한 위치에 매수 매도하는 그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해놨고, 그것을 이제 맞는 종목들을 못 찾을 때도 있고, 있지만 못 찾을 때도 있고, 다 확인했지만 없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주식이 아니라 이제 유가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넓혀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종목이 이 주식에서 종목이 모자라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니까 파생 선물 이쪽 이 파생 시장 쪽의 이야기들을 그때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쩜 하루 이렇게 100% 200%짜리 풋이 나오냐 뭐 이런 어떤 좀 수익률에 대한 어떤 좀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저는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있고 여기 이 사람이 개줄을 하나 끌고 여기는 이제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다리 4개 달린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되고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갈 거예요. 하지만 이 개는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주인은 계속 이 직선으로 가겠지만, 그렇죠? 이 앞에 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 앞으로 뒤로 이 끈 길이에 해당하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다란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게 결론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현물 시장, 우리가 아는 주식 현물 시장에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이 방향성 안에서 일정만큼의 이 변동폭만큼 안에서 파생 시장은 움직이더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현물 시장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방향성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방향이지만 이 방향성 안에서 또 약간의 파동은 있겠죠. 이 파동 안에서 내가 잘못 파동에 진입해도 좀 기다리면 오르는 파동이 있고, 여기서도 또 잘못 매도 시점을 잡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는,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이 파생 시장은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여기에 끈이 묶여 있는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의 방향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아주 단기적인 호흡에서 따닥따닥 이렇게 잘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지났을 때. 그래서 파생시장이란 것을 일단은 하진 않는데요. 이 파생시장으로 이런 것이죠. 이게 이제 주식 현물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파생시장이라고 보면 이 파생시장이 이 주인을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회원의 질문도. 왜냐하면 파생으로 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아주 곰만한 이런 개라면 가끔 주인을 이렇게 휘청거리긴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집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끈이 풀려서 놓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금융상품에서 이 파생 쪽은 끈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주인이 있고 이 끈이 묶여 있는 개가 있다면 여기가 뭐 주식이고 파생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실적, 기업으로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묶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주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이런 것이죠.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가면 주가는 일정 부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멀쩡하게 실적은 우상향 하는데 기업의 주가는 이만큼까지 내려온 것들이 많아요, 현재. 근데 이것은 결국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 평균 회귀와 어떤 관련된 내용이겠죠. 저는 이것을 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주인을 보고 이 주인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주인의 방향성이 생각이
그럴 것이다, 뭐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이 개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개인 거죠. 파생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주가는 상당히 그 위치 어떤 그 변동성을 그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배치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짧은 구간에는 단기적으로는 맞출 수 있다라고 봐요. 일정 부분은.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전설적인 투자가들은 이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아주 강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요거 관련한 영상도 좀 보고 있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마켓 타이밍을 시간을 들이지 말고 오히려 이 방향성에 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마켓 타이밍은 그냥 못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러한 기업의 실적 역시도 개인 투자자는 맞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래서 회원분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파생은 저는 알면 도움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짧은 오늘 하루, 뭐 이틀, 뭐 아주 짧은 정도의 시황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좀 이해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수의 어떤 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너무 빠지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파생 쪽의 이야기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요즘에 뭐 즐겨보는 뭐 어떤 영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 소개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요. 저도 재밌게 봐요. 재밌게 보고 빌리온이라는 영상. 저는 그 주식 관련한 유튜버들 중에 저랑 호흡이 좀 맞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 오늘 올라온 거 하나를 짧은 영상이긴 한데요. 이걸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빌리온입니다. 오늘은 왜 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워렌 버핏이 거시경제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율이니 장단기 금리 차니 하면서 다양한 경제 지표를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투자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거시경제 분석을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Everybody in our business makes predictions of what's going to happen. And if you look at the great investors of the world, virtually none of them got famous by being able to predict the future of what we call macro. And when I'm talking about forecast today, I'm talking about the macro, economies, markets, currencies, interest rates. These are the big picture factors. They're very important. Everybody would like to know what they imply, but they just can't. And Warren Buffett said to me one time, for a piece of information to be desirable, it has to satisfy two criteria. It has to be important, and it has to be knowable. And the macro is extremely important. And everybody says to me, how can you not base your investment approach on macro? It's so important. I say, yes, but it's not knowable. And if it's not knowable, then trying to base your approach on macro is really a waste of time or worse. Now,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difficulty of making predictions is the enormous influence of randomness. Things often
we know how it should go, but something else occurs instead. Impossible things happen all the time, and things that are extremely likely to happen fail to happen all the time. Now let's go back in my country exactly 2.5 years to November of 2016. There were two things that were considered certainties, not probable, certainties. Number one, Hillary Clinton would be elected president. And number two, if by some quirk of fate Donald Trump won, the market would collapse. And so instead, Trump won, and the market went straight up. And if that's not enough to convince people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then I don't think I can. But that's what happened.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다양한 경제 지표를 살펴봅니다. 환율,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등. 그런데 그러한 지표들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지표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면 아마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워드 막스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How do you prepare for the future if you don't know it? And the answer is, we may not know what lies ahead, but we should understand where we are today and what that implies for the cycle. Investors swing like a pendulum between fear and greed, and optimism or pessimism, risk tolerance and risk aversion. And usually they sw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y warm to things as things go well and prices rise, and they get afraid as things go poorly and prices fall. And we want to try to do the opposite. Most investors behave pro-cyclically. They follow the cycle rather than anti-cyclical, as I will describe. And it's essential, in my opinion, to behave counter-cyclically. 하워드 막스가 운영하는 옥트리 캐피털에는 경제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 경제지표 분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을까요? 거시경제 분석은 투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즈도 초기에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매번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는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주가는 낮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 투자를 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희망에 차 있고 주가는 높고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하는지, 현재 사이클상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실패를 하면 그 이유를 정보가 부족하다, 경제가 안 좋다, 정부가 무능하다는 등 외부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공포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빌리온이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봤던 어떤 주식 관련한 영상 중에 가장 좋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랑 궁합이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어떤가요? 이게 차트로 보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2015년, 16년에 쭉 바닥에 기었을 때, 특히 2016년 시장이 달라졌을 때, 그러고 나서도 한 1년 가까이가 상당히 힘들었던 구간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번쩍 이렇게 가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차트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스토캐스틱으로 한번 볼게요.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2017년도에 쫙 주가가 오를 때, 이때 스토캐스틱이 꽉 이렇게 과매수 영역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1년 반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면서 이 하락의 각도가 좀 무뎌지고 있죠. 주가를 보면 이 지금의 위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주가가 매우 낮게 위치해 있고 공포가 막 커지는, 그래서 심지어 주식을 오래 했다라고 하시는 그 분들도 지금 주식을 정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요때가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 알았지만 요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요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식을 많이 포기하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 영상처럼 매우 공감되는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내용. 근데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해보고 사이클을 몇 번 정도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큰 사이클들을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이었다면 이 바닥권에 있을 때가 지나고 나보면 가장 좋은 투자 기회였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고통스러운 구간이긴 한 거죠, 지금이.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내용과 좀 반대로 단기 투자의 성향으로 이제 주식을 해서 매우 엄청나게 하시는 분을 최근에 좀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방금 봤던 영상은 빌리온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최근에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올라온 영상일 텐데. I write a letter for every boy I've ever liked. 이분은 보통 뭐 하루 이틀에 뭐 한 1, 2천, 2, 3천씩을 버는 분이에요. 단기 매매로.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본인이 언제 매수하고 매도했다, 이건 뭐 낙주 매매를 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 뭐 이런 거겠죠. 이건 이제 분봉으로 언제 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내는 아주 강한 상승 중에 중간에 올라타서 매매하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실적보다는 그 당시 때 어떤 에너지, 힘이 강한 종목들을 아주 강할 때 매수해서 잽싸게 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이 영상을 좀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정도로 주식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단기 매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택의 어떤 차이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기 매매를 점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회원분들이 일단은 직장인이고 혹은 직장인이 아니면 은퇴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식 시세판을 볼 수가 없고, 저 역시도 무언가를 사고 팔 때 문자를 쓴 동안에 벌써 끝나버리는 이런 종목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제 뭐 장기 종목을 택하는 경향도 좀 있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영상을 요즘엔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요. 둘 다 아무튼 훌륭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흔히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주식
영상은 거의 보지 않고요. 간혹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할 때 그 모니터링을 왜 하냐면 회원분들이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볼 때 한 번씩 좀 보는데요. 그때 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방송도 저는 사실 거의 보지 않고요. 뭐 한경이나 토마토, 뭐 매일경제, 뭐 MTS 뭐 이런 거 다 거의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제가 하루 종일 대화하는 상대는 이 리포트인 것 같아요. 리포트와 경제 뉴스 정도. 거의 이쪽에 한 8% 이상의 시간을 하루 종일 할애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보통 하루에 뭐 한 200~300개 정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 적으면 뭐 100개 미만일 때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 정기로 나오는 어떤 뭐 산업 혹은 뭐 어떤 뭐 이런 종류의 리포트까지 합치면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페이지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페이지로 보면 뭐 뒤에 좀 뭐 실적 부분 이런 거 빼고 글씨로만 보면 한 600~7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최대한 하루에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 관련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할애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고 이제 나머지 시간, 특히 이제 2시에서 3시 요 사이 때 혹은 1시에서 한 2시 반 요 정도 때는 차트를 주로 좀 봅니다. 그때. 그리고 그 시간대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통 종가 언저리에 좀 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의 방법은 뭐 사실 뭐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떠한 투자 철학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시황을 보면 과거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이 어떤 구간인가요? 여기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이 위에 이렇게 꼭 빨갛게 과열되어 있는 시장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때가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요때 이런 구간들이 주식을 포기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멀리 올라가 버리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들은 장기 투자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게 10년, 20년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회사도 사이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성장 사이클이 꺾이면 이제 끝나는 것이겠죠. 그것이 6개월,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한데요. 점점 그 사이클이 짧아져서 1년 이상 쭉 멀리 가는 장기 사이클이 많지 않아졌고 길어도 기업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한 2년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보통. 아무튼 지금의 시장에서 보면 지금은 저는 뭐 충분히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포기할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뭐 그럴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좋은 회사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면 이 회사가 주가가 상승하는데 요인이 뭐 당연히 어떤 그 뭐 실적이나 어떤 그 업황 사이클도 있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경제적 해자가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보통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맞게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라면이 뭐 100원 언저리 했던 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우량한 회사는 같은 돈을 벌고 같은 어떠한 양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을 판매하더라도.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것인데요. 좋은 회사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이야기도 좀 많이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회원들만이 아닌 뭐 다수가 보는 이런 영상에 종목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수, 매도 두 가지 다 이야기해도 어려운데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버리면 이 관심 종목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매매하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이죠. 분명히 좋은 회사인지 뻔히 알지만 한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회사, 그렇죠?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가요? 확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오르고 나서 무섭도록 빠지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심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그리고 뭐 거꾸로 후성이라는 종목도 보면 이건 월가 차트입니다. 후성도 이렇게 좀 보면 과거에도 보면 이런 큰 사이클들이 있었어요. 큰 사이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4,000원대부터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이때 마치 저만 하는 것처럼 굉장한 종목을 찾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큰 사이클 동안에 있었고 지금은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모두 좋은 어떤 시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최근에 종목이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더존비존을 볼까요? 이 회사는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보면은 큰 사이클들을 몇 번을 지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확 빠지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건데 이 주가만을 보면 상당히 고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인 거죠.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를 보면 전고점 위에 전고점 근처에 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월간 차트를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초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아주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KMW는 사실 아직 끝이 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종목들 뭐 오이솔루션들 이거는 이제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과매수 영역을 지나서 꺾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차라리 이 중심선 아래 이 언저리에서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낫겠고.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높이 올라온 종목들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모두 다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위험한 이런 구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빌리온의 어떤 영상처럼 우리 코스피도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많이 좀 무섭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이 매수 비중을 늘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회원분들 그리고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은 아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비중을 이제 늘릴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면 여기서 주식 비중을 확 줄여야겠죠. 그리고 확 빠지고 나서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겠죠. 같은 논리입니다. 요 당시 때 저희가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지만 주식 비중을 저희는 이제 배로 늘릴 생각이에요. 현재 10종목 정도로 갖고 있는데요. 한 10종목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만큼의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현금을 주식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힘드실 테지만 주식시장에 언제나 이런 시련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련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만이 다시 계좌는 훨씬 크게 불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주식을 뭐 한 5년 이상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까 어떤 한 회원도 IMF 때에 그것도 다 견뎠는데 IMF 때 이 어려운 구간도 다 견뎠는데 지금 최근에 또 그 정도만큼 힘들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까 통화했던 분 중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통화하신 분들은 서브프라임 때처럼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죄송하지만 그때가 정말 바닥일 때가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은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매일매일의 어떠한 시황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어떤 시황들, 밤사이에 있었던 시황들이 이 시장을 설명해 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어떤 무언가든 맞든 간에 그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듣고 싶어 하는 그날그날의 어떤 내용이든. 근데 그것은, 오히려 시장을 역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심리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시황 이야기도 조금 안 하고 종목 이야기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들도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맞지 않고요. 오히려 시황 이야기, 그러니까 그 하루에 있었던 내용들을 긁어다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그 뉴스를 확대 생산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황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 도대체 뭐 얼마나 더 많은 악재가 나올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마 뭐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그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질 때가 끝난다라는 것 정도가 저는 장기 투자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좋은 회사들이 지금 시장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은 이 주인의 방향이 아닌 지금 이 옆에 이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정신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은 분명히 일로 가는데 개가 잠깐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결국엔 돌아서 옵니다. 줄이 팽창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한 어떠한 좋은 회사가 밑에 많이 낮게 깔려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저희는 한 10종목 정도를 더 매수할 생각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추가 매수를 언제든 할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년 잘 회원분들과 잘 지내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요. 앞으로 10년도 과거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전에는 회원들 이야기 1절 듣지 않고 잘 통화도 안 되고 메일로만 그냥 간간히 연락하면서 지내더니, 사실 근데 그때는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그때는 좋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저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회원분들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훨씬 더 수익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를 다 챙겨 듣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회사는 우상향 할 건데 왜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굳이 설명하고 매매에 방해되게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1년간의 시장 하락 기간을 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재충전할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는 다시
멋진 매매로 월간 투자 혹은 주간 투자로서 긴 호흡으로 안전하고 이제 천천히 갈 수 있는 이런 매매로 앞으로 10년간 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컴퓨터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HTS. 사실 이거는 이제 연세가 있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고 되게 낯설거든요. 제가 컴맹이라서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좀 낯선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원격으로 차트를 세팅하면서 뭐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지금 시황은 이 변동성 구간입니다. 이 변동성은 무시하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면.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